지혜로운 도령과 황소 재판의 비밀. 일부 지혜로운 도령의 명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오직 지혜만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오늘 이야기는 조선 시대의 한 작은 마을에서 가진 것 하나 없지만 빛나는 지혜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던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선 시대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 이도령이라는 이름의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느 양반들처럼 기와집 한 채 변변히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에서 검소하게 살았지만 그의 명성은 마을의 작은 울타리를 넘어 사또의 귀에까지 닿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비범한 지혜와 공정한 판단력은 백성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겪는 얽히고 설킨 문제들, 아무도 풀지 못했던 난해한 송사들도 이도령의 손을 거치면 마치 칼로 베어낸 듯 명쾌하게 해결되곤 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도령은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그의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번뜩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고 그의 조언은 언제나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도령은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그를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고 부유한 이들조차 그의 지혜를 빌려 어려움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의 초가집 문턱은 매일같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많은 이들의 발길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도령의 드높은 명성은 마을의 권위적인 변사또에게는 거슬리는 존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또는 이도령을 단순한 학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이도령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며 변사또의 탐욕스러운 마음 속에는 시기심과 함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 평화로운 마을에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감돌았습니다. 이부 변사또의 치명적인 계략. 마을을 탐욕스럽게 움켜쥐고 흔들던 변사또는 이도령의 명성이 날마다 드높아지는 것을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칭송이 자신을 향하지 않고 오직 이도령에게만 집중되는 현실은 그의 권위적인 심장을 갉아먹는 독과 같았습니다. 변사또의 교활한 머릿속에서는 이도령을 영원히 파멸시킬 치명적인 계략이 서서히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도령의 뛰어난 지혜를 오히려 올가미 삼아 그를 올가맬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두가 해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난제를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순박한 농부 김영감과 탐욕스러운 박서방 사이에 황소 한 마리를 두고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황소는 마을의 전 재산과 맞먹을 정도로 값비싼 귀한 생명이었습니다. 둘은 서로 자신이 황소의 진짜 주인이라 주장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했습니다. 송사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변사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영감과 박서방의 송사를 이도령에게 맡기며 황소의 진짜 주인을 가려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 속에는 비열한 함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황소 재판에 실패할 경우 이도령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마을에서 쫓아내겠다는 엄포를 놓았던 것입니다. 김영감은 자신의 황소를 애지중지 아끼며 키워왔다고 주장했고
박서방은 황소를 사들인 증서가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명확한 증거도 목격자도 없이 오직 두 사람의 주장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도령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이 황소의 진짜 주인을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변사또는 이도령이 이 재판에서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도령이 몰락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지키던 이도령은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변사또의 교활한 계략에 맞서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삼부 벼랑 끝에 선 지혜. 그리하여 변사또는 이도령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잔혹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도령의 초가집으로 매일 아전들을 보내며 송사를 해결하라는 압박을 더욱 거세게 가했습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이도령의 명예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태로울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이도령은 며칠 밤낮을 세워 고심했습니다. 촛불은 그의 초췌한 얼굴을 비추었고 책상 위에는 수많은 고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의 모든 실마리를 다시 꿰어 맞추려 애썼지만 변사또가 만들어 놓은 함정은 너무나 교활하고 치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날마다 깊어졌습니다. 이도령을 믿고 따랐던 이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재판의 불공정함과 변사또의 악랄함은 그들의 마음 속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과연 이도령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도령이 현명하게 해결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의 비범한 지혜는 언제나 마을을 위기에서 구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며 절망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변사또의 권력 앞에 이도령의 지혜가 무력해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도령의 마음속에서도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잠시 눈을 붙일 때면 변사또의 교활한 미소와 마을, 사람들의 불안한 시선이 악몽처럼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절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어찌 백성을 위한 도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 선 이도령, 과연 그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재판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요? 마을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부 예측할 수 없는 계책. 깊은 번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이도령의 얼굴에 마침내 번뜩이는 통찰력으로 기발하고도 충격적인 계책이 떠올랐습니다. 며칠간 그를 짓눌렀던 고민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김영감이나 박서방은 물론 그를 믿고 따르던 마을 사람들 누구에게도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도령의 입술은 굳게 닫혔고 그의 행동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더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이 다가오면서 마을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저작거리에서는 이도령이 어떤 수를 쓸지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추측도 이도령의 머릿속에 담긴 상상을 초월하는 결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변사또 또한 이도령의 침묵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도령이 혹여 마지막 발악이라도 할까 싶어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도령은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재판을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변사또는 이도령의 태연함이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도령은 홀로 앉아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붓은 미세하게 떨렸으나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는 이번 재판이 단순히 황소 한 마리의 소유권을 가리는 것을 넘어 마을의 정의와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싸움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재판 당일 변사또는 일기양양하게 옥좌에 앉았습니다. 김영감과 박서방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았고 이도령은 평온한 표정으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도령에게 쏠린 그 순간 그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오부 황소를 가르라. 마을의 대청마루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변사또는 흡족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며 이도령의 파멸을 확신하는 듯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모여들었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의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은 오직 대청마루 중앙에 앉아있는 이도령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도령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두 농부, 김영감과 박서방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며칠 밤낮을 고뇌했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날카로운 지혜와 차가운 결단만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비범함에 다시 한번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이도령은 먼저 김영감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도록 하였습니다. 김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황소를 길러온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과 같은 황소와의 추억, 그리고 황소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황소에 대한 깊은 애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서방이 나섰습니다. 그는 김영감과는 대조적으로 차갑고 논리적인 어조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황소를 구매한 정당한 절차, 매매 증서, 그리고 황소의 가치에 대한 물질적인 계산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으며 오직 자신의 이득만을 주장하는 듯했습니다. 모든 진술이 끝나자 이도령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정적 속에서 그의 깊은 숨소리만이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도령이 어떤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지 기대하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변사또 또한 이도령의 허점을 찾기 위해 눈을 번뜩였습니다. 마침내 이도령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첫마디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충격적이고 잔인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황소를 반으로 갈라 두 농부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도록 하시오. 그의 서늘한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려 퍼지자 법정은 일순간 경악과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변사또조차도 예상치 못한 명령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도령의 냉철한 눈빛은 모든 혼란을 꿰뚫는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육부 진정한 주인. 이도령의 충격적인 명령에 대청마루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웅성거렸고 일부는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을 반으로 가르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변사또는 이도령의 판결이 오히려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영감과 박서방에게로 향했습니다. 두 농부의 극명한 반응은
이도령의 잔인한 계책이 숨기고 있던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영감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가 모두 빠져나간 듯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김영감의 울부짖음은 대청마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황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듯 애원했습니다. 그의 절규는 황소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가족과 같은 존재를 잃는 고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황소의 생명이 자신의 소유권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그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도련님, 제발 황소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황소를 포기하겠습니다. 김영감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며 황소를 가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 같은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황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소유권을 기꺼이 포기하려는 그의 모습에 많은 백성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반면 박서방은 놀랍도록 냉정하고 침착했습니다.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도령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황소의 물질적 가치에만 집착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 이도령에게로 향했습니다. 도련님의 명령이시라면 그리하겠습니다. 박서방은 망설임 없이 이도령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황소의 고통이나 생명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오히려 이도령의 잔혹한 명령을 부추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에 백성들은 충격과 함께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도령은 두 농부의 반응을 지켜보며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본 듯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진정한 황소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도령이 이 잔혹한 명령을 내린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모든 이들에게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7부 황소의 진정한 주인. 이도령의 서슬퍼런 명령에 백성들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차가운 정적이 흘렀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반으로 가리라니 이는 도저히 인간으로서 내릴 수 없는 잔혹한 명령이라 여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영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갈갈이 찢어질 황소를 상상하는 듯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절규하듯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쉴 새 없이 들썩였고 입술은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파르르 떨렸습니다. 반면 박서방은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내 입꼬리를 비죽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황소를 반으로 가른다는 이도령의 명령이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계산적인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 애썼지만 그의 뒤틀린 욕망은 이미 백성들의 눈에 선명하게 익혔습니다. 이도령은 천천히 대청마루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두 농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김영감의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과 박서방의 번들거리는 탐욕을 정확히 읽어낸 듯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이도령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대청마루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며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황소의 주인은 김영감이요.
그 한마디에 대청마루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 그들은 전율했습니다. 이도령은 김영감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박서방의 냉정한 태도를 통해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진정한 주인의 증거임을 꿰뚫어 본 것이었습니다. 이도령의 말에 박서방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의 눈은 동공이 풀린 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백성들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제야 백성들은 이도령의 깊은 지혜에 감탄하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팔부 정의로운 지혜의 빛. 이도령의 명쾌한 판결에 변사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도령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는 변사또의 얄팍한 권위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함께 치미는 수치심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이도령의 판결에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직접 목격한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감격이 넘쳐 흘렀습니다. 탐욕과 불의를 꿰뚫어 본 이도령의 현명함에 백성들은 깊이 감복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비록 변사또의 껍데기뿐인 권위가 당장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또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위신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그를 존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권위에 대한 욕망으로 번들거렸으나 그 빛은 이미 퇴색하고 있었습니다. 이도령은 마을의 진정한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와 날카로운 통찰력은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도령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의 초가집 앞은 항상 백성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였습니다. 이도령의 지혜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되어 마을의 사이다 같은 시원한 정의를 선사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들은 감히 자신의 입속을 챙기려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을의 평화와 질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세상에서 비로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불의가 기승을 부릴 때 진정한 지혜와 용기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만약 여러분이 이도령이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재미있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